란셋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거를 보면은 치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난청이 가장 높은 관계성을 보이는 거죠. 사실은 치매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한 45% 정도에서는 노력으로 치매로 이행되는 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 45%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7%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난청이고 또 하나가 이제 고지혈증.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높고 나머지는 다 2%, 3% 예를 들어서 당뇨병, 우울증, 무슨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한 1%, 2%에 해당이 되는데 7%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옛날에는 어떤 난청인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 보청기도 안 되고 인공호흡도 안 되고 다른 수단도 없는데 요즘에는 들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난청과 치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보니까 이상하게 그 노인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이상하게 난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난청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한테 보청기를 해줬더니 조금 치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일본에서 벌써 오래됐죠. 오래전에 노인들한테 보청기를 해주면 치매가 좀 완화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보고들이 나오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치매에 대한 연구를 쭉 하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의외의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의학적으로 제일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가 이제 란셋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거를 보면은 치매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난청이 가장 높은 관계성을 보이는 거죠. 사실은 치매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한 45% 정도에서는 노력으로 치매로 이행되는 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 45%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7%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난청이고 또 하나가 이제 고지혈증.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높고 나머지는 다 2%, 3% 예를 들어서 당뇨병, 우울증, 무슨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한 1%, 2%에 해당이 되는데 7%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때부터 이거 난청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사실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약을 먹고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죠, 완전히. 근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원인이나 이유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좀 자세하게 보면은 청소년,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는 경우에 치매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학력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한 3, 4%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중년 나이에 압도적으로 1위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난청. 왜 그러면 난청이 있을 때 치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전까지는 난청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 의사소통이 어렵고 하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은 결국은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줘서 결국 그게 이제 이런 거 치매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활동도 계속 하고 우울증도 없는 사람들이 난청이 있을 때 치매가 높은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사회적인 고립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정량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인지기능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일생에 걸쳐서 이제 살면서 조금씩 줄어가는 거죠. 그게 유전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이게 줄어서 수명이 안 돼서 만약에 죽게 되면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수명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도달이 돼서 인지장애가 나타나는데 이거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청각장애가 있으면 이제 이게 이쪽에서 같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를 봤더니 자꾸 안 들리니까 자꾸 이제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이 인지 기능을 과다하게 소모한다는 거예요. 들을 때 자꾸 이제 신경 써서 듣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갖게 되면 그러니까 중년 나이에 아무래도 사회활동을 하고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서 활발하게 사는 시기에 난청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을 때는 노년에 이르러서 인지 기능을 깎아먹는 게 급속히 진행이 되는 거죠. 양쪽에서 주는 거예요? 양쪽에서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주는 거는 유전적이고 내과적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막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는 방법으로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쉽게 들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 방법은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안 들리면은 물론 병이 있으면 수술을 해서 고쳐서 청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평생 모르고 지내다가 수술만 딱 하면은 청력이 딱 정상으로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지나간 세월 참 후회를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서 있는데 실제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경계통이나 청각세포가 안 돼서 못 듣는 거 직접 회복은 못 시키지만 그러나 요즘에 이제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보청기가 뭐 인공화학 이 두 가지 수단이 워낙 발전이 돼서 아마 보통 일반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두 분야는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보청기라는 거죠. 보청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못 듣는 만큼 소리를 더 증폭을 해서 들려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디지털 기술이 발전이 되고 통신 뭐 IT 기능이 발전이 되면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쉽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 예를 들어 TV를 볼 때도 항상 뭐 이렇게 본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중요한 미팅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냥 뭐 항상 긴장을 하고 이제 맨날 소리를 뭐 들어야 되고 뭐 이러는 환경에 있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그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보청기를 끼거나 쉽게 좀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보청기도 안 되면 인공화호로 소리를 듣게 해야죠. 그럼 결론적으로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으면 청력에 더 관심을 가져라. 그렇죠. 물론 청력만 좋다고 무조건 다 뭐 예방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난청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거를 해결함으로써 치매로 급속히 이행될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 입장에서 치매는 이렇게 예방하고 극복해라 한 말씀 해주시죠.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된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과다하게 또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난청이 있는데 난청이 있으면 무조건 다 치매로 가는 거다 생각하고 막 그냥 완전히 의기소침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난청이 있다고 당신은 무조건 보청기 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난청 자체가 치매를 유발하는 건 아니고 난청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자꾸 집중해서 이런 인지 기능을 너무 과다하게 쓰는 그런 환경과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집에서 그냥 혼자 있는 노인이 별로 만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뭐 그분이 뭐 난청이 있다고 뭐 나는 치매가 더 많이 해서 어디 갔더니 뭐 반드시 보청기 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만나지도 않고 뭐 누구 들을 얘기도 별로 없고 TV만 크게 틀고 지내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난청이 있어도 어떤 분은 치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실은 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난청이 있다고 무조건 보청기를 무조건 다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치매 공포감에 막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난청을 지금 그래도 의학적으로 보청기나 인공호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단으로 난청에 대한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어떤 난청인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어. 보청기도 안 되고 인공호흡도 안 되고 다른 수단도 없는데 요즘에는 들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청이 있다고 너무 막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생활할 때 내가 과연 얼마나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게 하루 일과 중에 얼마나 그게 많은지 그건 본인만 알거든요. 의사가 뭐 당신은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생활을 해서 그 빈도가 얼마나 많으냐를 본인이 보고 아 내가 보니까 확실히 나는 사람도 만나고 이런 빈도가 많은데 들을 때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기에 보청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보청기를 끼는 거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은 나는 이제 1년만 있으면은 은퇴하니까 은퇴한 다음에 보청기 끼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루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은퇴하면 당신 보청기 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은퇴하기 전에 뭐 사회활동하고 뭐 사람 만나고 미팅하고 하니까 보청기 필요한 거지. 은퇴하면 이제 뭐 혼자 뭐 산이나 다니고 낚시나 하고 만약 혼자 있는 사람은 보청기 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보청기를 낀다는 거는 그만큼 젊고 건강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런 거지. 보청기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야 끼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보청기를 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는다는 건 그만큼 나는 젊고 아직 건강하고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나는 보청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좀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